Hola, buenas tardes. ¿Cómo están esta tarde? Bueno, hoy aprenderemos sobre el tiempo. ¿Qué tiempo hace hoy? Hoy hace mucho sol y hace buen tiempo. Estamos ya en primavera.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저와 같이 지난 시간에 잠깐 배웠던 아세르 동사, 영어의 do에 해당하죠. 뭐뭐 하다라는 뜻의 동사였는데요. 이 아세르 동사를 가지고 날씨 표현한다고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날씨 표현에 대해서 스페인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잠깐 배워보시겠습니다. 자, 아세르 동사가 원래는 뭐뭐 하다라는 뜻이지만 뒤에 어떤 예를 들어서 태양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더위, 추위 이런 게 오면 그거를 하다라는 뜻이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이 많이 비친다, 춥다, 덥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춥다, 덥다, 야세르 동사 말고도 또 배운 동사가 있었을 텐데 혹시 기억나세요? 네, 떼내리 동사 할 때 보셨죠? 그래서 tengo calor, tengo frío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유난히 추워요. 유난히 춥긴 한데 어떤 사람이 막 뛰어와서 그 사람은 별로 안 추운 거예요. 그러면은 yo no tengo frío 라고 합니다. 그래서 tener 동사는 일반적인 날씨를 표현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주관적으로 본인이 춥다, 덥다 라고 할 때 이 tener 동사를 쓰시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날씨가 춥습니다. 겨울에는 날씨가 춥습니다. 뭐 이런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면 일기예보에서 오늘은 날씨가 추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 아세르 동사를 쓴다는 거를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은 프리오 갈로는 이미 보셨고 또 그 외에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저와 같이 실패를 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이 아세르 동사를 주목을 해주시면요. 이 아세르 동사는 뭐뭐 하다는 뜻이긴 한데 추위, 더위 이런 게 올 때는 항상 3인칭 단수만 씁니다. 날씨는 주어가 뭔가가 있는 건 아니죠. 내가 춥게 한다든지 누가 덥게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3인칭 단수를 써야 되는 걸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춥다라고 할 때는 그냥 hace frío 하면은 춥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덥다 어떻게 하죠? hace calor 맞습니까? hace calor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많이 덥다, 많이 춥다 하실 때는요, 여기 앞에다 깔로르나 프리오가 명사니까, 명사 앞에 많이 할 때는 무초 넣어주시면 된다 그랬죠? 이 무초는 동사도 꾸미고, 명사도 꾸미고, 이거 무초 말고 무이라는 거는 형용사나 부사만 꾸민다는 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똑같이 많이란 뜻이지만, 그래서 mucho calor. 오늘 굉장히 덥네요. hace mucho calor. 맞습니까? 오늘 태양이 났어요. 오늘 해가 쨍쨍 내리쬐네요. hace sol. 네, 이 태양 때문에 스페인은 거의 벌어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스페인이나 이런 지중해성 국가들은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독일이라든지 아니면 네덜란드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여름에는 거의 두세 달씩 스페인이나 아니면 프랑스 남부나 아니면 또 태양이 많은 나라 이탈리아나 포르투갈이나 이렇게 해서 거의 살다시피 하죠. 그래서 이 계절에서 태양은 정말 스페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예, 아세솔 그죠?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거의 흐린 날씨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 아세솔 굉장히 태양도 강렬하고요. 예, 그래서 또 정열적인 나라다. 그래서 또 그런 별명이 붙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솔 스페인어로 예, 태양. 자, 그 다음에 바람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예, 한번 따라해주시죠. viento. 네, viento, 바람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신선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신선하고 봄이나 가을 같은 데 특히 이런 표현 쓰실 수 있게 춥지도 덥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신선하고 쾌적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fresco. 네, fresco. 단어 자체도 좀 그렇게 느껴지시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hace 앞에 오늘 바람 많이 부네요. hace viento. 맞습니까? 그럼 오늘 햇볕은 쨍쨍 나는데 바람도 많이 불어요. 어떻게 하실까요? hace sol y mucho viento. 맞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hacer 동사 뒤에 이런 뭐 태양 아니면 바람, 더위, 추위 이런 것들을 넣으셔서 날씨를 표현하실 수 있다는 거를
배우셨고요. 그러면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라는 표현을 제가 처음에 할 때 시작하고 여러분들랑 스페인어를 잠깐 얘기할 때 시작을 했는데요.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은 ¿Qué tiempo hace hoy? 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칠판 한번 봐주죠. 아세르 동사들 이런 게 오는데, 또 어떤 표현도 쓸 수 있냐면, 이 tiempo라는 표현도 해서, tiempo가 언제 보셨죠? 이 tiempo? 이 tiempo는 시간, 보통 시간을 표현할 때, 나 시간 있어. tengo tiempo. 이렇게 할 때 이때 보셨는데요. 이게 이제 원래 뜻은 시간이라는 뜻도 되고, 날씨라는 뜻도 돼요. tiempo가 날씨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날씨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hace buen tiempo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날씨가 나빠요. hace mal tiempo hoy.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Qué tiempo hace hoy? 하시면 돼요. ¿Qué tiempo hace hoy? 네,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죠. 자, 요거 일단 다 지우겠습니다. 네. 예, 의문문이니까 당연히 퀘스천 마크 앞에서 거꾸로 ¿Qué tiempo? 그죠? hace hoy?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Qué tiempo hace hoy? 네, 이러면 이제 대답하시면 되겠죠? hace mucho sol 또는 hace buen tiempo, hace fresco. 야,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Qué tiempo hace hoy? 라고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날씨 굉장히 화창하고 이제 이미 봄이네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Qué tiempo hace hoy? Hoy hace muy buen tiempo y ya estamos en la primavera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우리는 봄에 있네요. 어떤 무슨 계절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 세르 동사 쓰시고 es verano, es otoño 라는 거 표현보다는 estamos en la primavera. estamos en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게 좀 기네요. estamos en la primavera. 우리는 이제 완연한 봄이네요. 이미라는 표현이 스페인어로 야거든요. ya estamos en la primavera.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겠어요. 그래서 ¿Qué tiempo hace hoy? Hoy hace muy buen tiempo y hace mucho sol. Ya estamos en la primavera 라고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인사 얘기할 때. 자, 그러면 이렇게 아세르 동사와 같이 날씨 표현하는 거를 배우셨고요. 지난 시간에 엘가 이해로 어간이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동사들을 공부를 하셨죠? 시작하다 엠페사르 동사라든지 예, 그런 동사들을 배우셨는데 오늘은 어간 부분이 오가 우회로 바뀌는 그런 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겠어요. 예, 다소 이론적이다라는 생각은 물론 드시겠지만 이렇게 규칙을 가지고 그나마 어느 정도 변화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사를 정복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어는 동사만 정복하면은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 문법이라든지 발음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일단은 동사들을 꽉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동사 공부하시는 거를 게을리 하시면 안 되고요. 동사들 나올 때마다 저거 왜 저렇게 많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예, 이렇게 하나하나씩 배워가는구나 이렇게 더 재미를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차트를 보시면서 오늘 어간이 뭘로 바뀐다고요? 오가 우회로 바뀌는 그런 동사에 대해서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죠. 예, 아까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오가 우회로 바뀐다. 예, 그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동사들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오가 우회로 중간에 이 오가 우회로 바뀐다는 거죠. 옛날에는 애가 이해로 바뀌는 그런 동사들을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오가 우회로 바뀌는 동사들을 공부를 하실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아르나, 에르나, 이르나 각각 그 활용형대로 끝에 어미는 그냥 변화시켜 주시면 되고 달라지는 건 오를 우회로. 그러면 한 번만 쭉 발음해 보시는데 이 뜻이 뭐냐고요? 이 꼰따르 동사는 이야기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야기하다. 근데 이 이야기하다는 아블라르 그냥 블라블라블라. 우리 보통 이제 스페인어로 막 쉴 수 없이 떠들다 이런 표현을 할 때 블라블라 한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아블라르 거기서 블라를 따가지고. 근데 이 꼰따르라는 얘기는 그냥 쉴 수 없이 얘기한다는 개념하고 조금 다르고 어떤 이야기를 하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 꼰따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주어 인칭별로 설명 그만드리고 이제 인칭별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죠.
yo cuento. 그죠? tú cuentas. él cuenta. nosotros contamos. 보이시죠? vosotros contáis. ellos cuentan. 이야기하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 말고도 스페인어에서 오가 우회로 바뀌는 아르 동사군들 중에 굉장히 활용도 많이 되고 또 쓰이는 동사들이 있어요. 자, 한번 구경하실까요? 자, 도표를 봐주시면 그 밑에 이제 얘가 빨간 글씨로 돼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개만 제가 찝어드릴게요. 이 몇 개만 가지고 한번 보시죠. 네, 차트를 다시 한번 주목을 해주시고요. 이 프로바르라는 동사는 영어의 try에 해당돼요. 뭐뭐를 시도를 해보다, 그러니까 맛 같은 걸 시범적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옷가게 같은 데 가서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입어보는 거, 그런 거를 프로바르라고 그래요. try 한다 그런 의미예요. 예, 그럼 이거는 pruebo, pruebas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겠죠? 한 번만 한번 해보시죠. pruebo, pruebas, prueba, probamos, probáis, prueban 이렇게 활용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입어봐 라고 가게 같은 데 가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는 제가 나중에 한번 칠판으로 제가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프로바르는 입어보다, 뭔가 시범삼아 먹어보다 그런 뜻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은요, 모스트라르 이거는 그냥 나타내다, 보여주다 이런 뜻인데 그냥 구경만 한번 하시고요. 그 밑에 이 단어를 보시죠. recordar. 네, 기억하다 라는 뜻의 단어예요. 영어의 record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뒤에 아르 동사군이니까 이것만 붙여주시면 돼요. recordar, 기억하다. 근데 활용은 오가 우회로 바뀌는 활용이다. 요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나는 너를 기억해. Yo recuerdo a ti. 나 너에 대해서 기억해. 그죠? recuerdo. 자, 그 다음에 또 내려오시죠. 요 동사는 약속을 잡을 때 굉장히 많이 써요. 원래는 이게 만나다, 무엇에 있다, 뭐 그런 뜻인데요. 네, 요거는 이제 우리 언제 만날까? 어떤 약속을 잡을 때, 이럴 때 많이 쓰이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셔야 되고요. encontrar, 그러니까 encuentro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뿌려바로 동사랑 같이 일상생활에서 좀 많이 쓰이는 표현, 관용 표현 하나를 제가 뽑아봐 드릴게요. 그걸 같이 한번 외워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많이 보셨던 단어예요. 코스타르 동사. 예, 얼마의 돈이 나가다, 이거 얼마짜리다, 값이 나가다, 그런 단어였어요. 발레르라는 동사랑 같이요. 어떻게? 코스타르. 이거 얼마입니까? ¿Cuánto cuesta esto?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가 우회로 바뀌죠? 코스타르 동사.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뜻만 말씀드리죠. almorzar, 점심 먹다. volar, 날다. sonar, 소리가 나다. 근데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요 N 위에 물결 표시가 난 soñar이라는 동사가 똑같은 동사가 있는데 요거는 오가 우회로 바뀌지 않고 뜻은 꿈을 꾸다 그런 뜻이에요. soñar, 꿈을 꾸다. 요거는 그냥 한번 구별을 해드린 거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프로바르라든지 recordar, encontrar, costar 정도는 많이 쓰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에르 동사 중에 오가 우회로 되는 동사들 한번 구경을 해보실까요? 여기 이제 차트에는 모베르 동사, 움직이다 라는 동사가 나와 있고 영어의 무브에 해당하는데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한번 구경을 하시고 또 그 밑에 바로 이어서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예 동사들 중에서 제가 또 빈도수 높은 동사들을 몇 가지 찝어드릴 테니까 그건 학습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눈으로 구경하시고 아시겠죠? 네, 차트를 한번 봐주시죠. 여기 보시면은 모베르 동사, 네, 움직이다. 그래서 모베르 동사를 사용해서 이사하다 그런 뜻으로도 많이 쓰여요. 나 집 옮겼어 할 때 요 무에보, 그죠? 그렇게 많이 해요. 요 무에보, 나 이사했어. 자, tú mueves, él mueve, nosotros movemos, vosotros movéis, ellos mueven. 이렇게 오가 우회로 바뀌더라. nosotros, vosotros 제외다. 자, 내려가시죠. 예로 어떤 동사? 예, 요 동사 굉장히 중요한 동사예요. 별표 한 5개는 넘게 줘도 돼요. 왜냐하면은 영어의 can에 해당하는 동사거든요.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뜻의 동사예요. 이 뽀대는 동사의 원형은 영어의 power, 힘에 해당하는 그 동사예요. 어원이. 그래서 이거는 힘이라는 명사도 되고요. 동사로 하면은 힘이니까 뭐뭐 할 수 있다 그런 뜻도 돼요. 예,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동사다. 이거 오가 우회로 바뀌더라.
한번 해보시죠. puedo, puedes, puede, podemos, podéis, pueden. 네,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려가시죠. solle로 동사. 요거 역시 좀 많이 쓰이는 동사예요. 과거에 뭐뭐 하곤 한다. 이 사람 굉장히 어떤 늘 하는 규칙적인 습관을 가졌을 때 요 동사를 많이 써요. 그는 오후에는 항상 낮잠을 잔다. 뭐 이런 표현할 때 solle로 동사 하고 동사 원형 써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자, 한번 해보시죠. suelo, suele, 죄송합니다. sueles, suele, solemos, soléis, suelen. 되셨죠? 그다음 volver 동사. 역시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 동사예요. 자, 돌아가다 라는 뜻이에요. 돌아가다는 뜻이고요. 자, vuelvo, vuelves, vuelve, volvemos, volvéis, vuelve, vuelven. 그죠? 예, 그래서 volver, 돌아가다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자, 나머지 동사들은 그냥 구경만 한번 하시죠. 요베르 동사, 유에베라고 활용이 되고요. 비가 오다 라는 뜻이에요. 비가 오다니까 나는 비 온다, 너는 비 온다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3인칭 단수만 쓰여요. 유에베라고만 활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모르데르 동사, 물다 그런 뜻이에요. 구경만 하시죠. 그 다음에 이거는 데볼베르, 그러니까 볼베르가 돌아가다는 뜻이고 대가 붙어서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되돌려주다 그런 뜻이에요. 데볼베르 동사. 예, 구경만 하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르 동사군 중에 오가 우회로 바뀌는 거 한번 공부를 하시겠는데요. 여기 차트에는 잠을 자다라는 동사가 나와 있어요. 아까 꿈을 꾸다 뭐였죠? 소니아르. 기억나시죠? 네, 도르미르 동사 자다라는 동사 한번 보시죠. 네, 차트 보시죠. 도르미르 동사 역시 오가 우회로 duermo, duermes, duerme, dormimos, dormis, duermen. 네, 어렵지 않으시죠? 내려가시죠? 또 하나 얘는 모리르 동사, 죽다라는 동사예요. 모리르 동사 스페인어로 내려가시면은 빨간 글자로 모리르라고 적혀 있죠? 예, 스페인어로 죽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 죽어, me muero 라는 뜻인데요. 나 배고파 죽겠어 할 때도 이 동사를 사용해서 똑같이 스페인어나 한글이나 나 뭐 해서 죽겠어 라는 표현 강조하는 뜻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차트에 나온 동사들을 중심으로 좀 이제 많이 쓰이는 그런 표현들을 제가 잠깐 한번 뽑아봐 드릴게요. 아까 뿌려바르라든지 그 다음에 뽀데르 동사 뭐 이렇게 활용이 굉장히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제가 한번 뽑아봐 드릴 테니까 하시면서 반드시 익혀야 할 동사들은 반드시 익히시는 겁니다. 네, 제가 칠판에 있는 걸 일단 지우고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너 한번 이거 입어봐. 아니 이거 한번 먹어볼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프로바르 동사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 이거 한번 입어봐, 먹어봐 할 때 스페인어로 뭐라고 얘기하시면 되냐면 프로에발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로 때문에 악센트가 일로가 프로에발로라고 되기 때문에 이 동사를 강조해줘야 되기 때문에 악센트를 반드시 찍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동사에서 악센트가 뒤쪽으로 도망가지 않도록 악센트가 여기 찍히는 그런 표현이에요. 프로에발로. 이 로의 정체는 직접 목적 대명사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저랑 같이 직접 목적 대명사들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구경만 하시죠. 프로에발로 그러면은 이제 로 그것을 입어봐, 그것을 먹어봐 이런 뜻이 됩니다. 스페인어로. 나 흑미주 한 번도 안 먹어봤다? 한번 먹어봐. 프로에발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옷가게 가셔가지고 옷을 입어볼 때 친구한테 나 이 청바지 되게 마음에 드는데 한번 입어보라고 사이즈 맞는지 그럴 때도 역시 프로에발로 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제가 또 어떤 동사를 말씀드렸냐면 encontrar로 동사, 약속 시간 잡을 때 많이 쓰는 동사다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몇 시에 만날래? 라고 할 때 예, 쓰이는 동사인데요. 자, 몇 시에 기억나시죠? 그냥 시간 자체를 물을 때는 깨오라 에스라고 물어보지만 몇 시에 뭐 하다 할 때는 들어가죠? 깨오라 몇 시에 자 만날래 할 때 우리들은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때 노스가 붙는데요. 요거의 정체도 제가 다음에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구경만 하시죠. Nos encontramos. 이렇게 하면 우리 몇 시에 만날까? 라는 표현,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약속 잡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A qué hora nos encontramos? 네,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A qué hora nos encontramos? Pruébalo.
¿A qué hora encontramos? 이 두 가지 표현. 자, 그 다음에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은 동사, poder 동사에 대해서 잠깐 한번 해보시죠. poder 동사,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그 뒤에 동사가 항상 나온다는 건 짐작을 하실 거예요. 영어 캔이 조동사듯이 영어 캔도 걔 혼자서는 어떤 문장에 들어서 어떤 뜻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요 poder 동사도 역시 스페인어의 poder 동사 역시 어떤 뒤에 동사가 동사 원형이 와서 그 동사 원형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 전에 이런 조동사 성격을 가진 동사 또 하나 배우셨어요. 뭐 배우셨냐면 querer 동사 원하다. 어떤 동사 원형 하기를 원하다 할 때 querer의 동사 원형 놓으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뭐뭐 할 것이다 라는 가까운 미래 나타내는 뜻이 있었죠. ir a 동사 원형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두 가지 배우셨고 자 poder 동사 나 스페인어로 말할 줄 압니다. puedo hablar el español 또는 el español 하시면 되고요. puedo hablar en español. 나 스페인어로 말할 줄 알아요. 그래서 poder 동사성 뒤에 동사 원형 와서 그거를 할 수 있다. 어렵지 않으시죠? 예, 이렇게 poder 동사 갖고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soñar 동사 한번 해보시죠. 나는 밤마다 꿈을 꿉니다. 라는 표현 한번 해보시죠. suele 꿈을 꾸다, soñar. sonar는 오가 우회로 바뀌는 활용이면서 여기 n이 오는 거는 그죠? 이거는 소리가 나다, 어떤 소리가 나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soñar는 꿈을 꾸다. 이거는 규칙 동사예요. 오가 우회로 안 바뀌어요. suele sonar cada noche. 매번 뭐뭐마다 할 때 스페인어로 까다라고 해요. cada noche. 난 밤마다 꿈을 꾸곤 합니다. suele soñar cada noche. 예, 요 동사도 제가 아까 이거를 활용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동사도 동사 이렇게 3인칭 복수로 복수나 단수만 해가지고요. 이거를 하다 이렇게 해서 3인칭 단수꼴을 더 많이 보실 거예요. suele soñar cada noche. 예, sonar 아니고 soñar라고 발음하셔야 되죠. 예, 그 다음에 동사 돌아가다 뭐라고요? volver. 요 정도만 그냥 외우시고 넘어가죠. vuelvo. 네, 되셨죠? 그 다음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스페인어로 어떻게 하실까요? 살다 vivir 동사. 그러니까 morir o vivir eso es problema. 이게 스페인어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떻게 한다고요? morir o o가 oR에 해당하는 스페인어 접속어예요. 배우신 게 이 배우셨죠? 접속사 중에 o 혹은 이란 뜻이고요. 영어의 oR에 해당하죠. 이 그리고에 해당하는 접속사예요. 그리고 pero 그러나 배우셨어요.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vivir o morir eso es problema 라고 스페인어로 하신다는 거죠. o까지 배우셨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은 A가 이해로 바뀌는 동사 이미 배우셨고 이번 시간에는 O가 우회로 바뀌는 동사들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부사 만드는 법을 한번 배워보시죠. 영어에서도 ly 붙여서 부사 만들죠. 스페인어는 부사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시죠. 형용사 뒤에다가 역시 영어랑 똑같이 뭔가를 붙이면 되는데요. 자, 멘테를 붙이면 돼요. 자, 뭐를 붙인다고요? 멘테를 붙이면 되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게 형용사 남성형이 아닌 여성형 뒤에다가 멘테를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claro 분명한이라는 뜻인데요. claro. 자, 요것도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 이유가 claro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할 때 그럼요. 그렇죠. 당신 말하는 게 분명하고 맞습니다라고 할 때 이렇게 호응을 해줄 때 그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신이 나서 그럴 때 claro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쓰는 그런 형용사예요. claro 분명한 원래는 분명한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하늘이 굉장히 맑네요 할 때도 claro 이런 쓰고요. 자, claro 분명한인데 요걸 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걸 일단 여성형으로 만드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claro를 clara로 만드시고 거기 뒤에다가 이 멘테를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분명히 스페인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claraменte라고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좋은
그래서 bueno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쓰이는 빈도수 형용사이기 때문에 buenamente 이렇게 하지 않죠. 부사 따로 있잖아요. bien이라는 거요. 한번 복습하실까요? bueno의 이거는 bien. 말로 나쁜이란 형용사는 mal. 네, 이런 식으로 부사 간다는 거, 예, 빈도수 높은 거는요. 그 나머지 형용사들은 멘때만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영리하게, 똑똑하게 할 때, 똑똑하는 intelligente잖아요. 요 형용사 같은 경우는 남성꼴, 여성꼴 똑같죠. 그러니까 여성꼴로 뭐 만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intelligentemente 하시면 돼요. 이렇게 오, 아, 꼴이 아닌 나머지 형용사들은 그냥 뒤에다가 멘때만 붙이면 부사가 됩니다. 네, 스페인어 부사 만드는 것까지 배우셨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감탄문 만드는 것도 한번 배워보실까요? 아이 더워라, 아이 추워라 그러면 너 왜 이렇게 많이 먹냐? 참 많이 먹는구나. 뭐 이런 표현 하시면서 한번 해보시죠. 자, 이미 한번 구경을 하셨어요. 아이 더워라 어떻게 하신다요? 깨 깔러 하나 깨 붙인다는 거 짐작을 하셨을 건데요. 네, 요것도 의문사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감탄문 같은 경우도 깨 악센트 붙는다는 거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 덥군요. 깨 깔러 이렇게 명사가 와도 되고요. 그 다음에 깨 bueno eres 너 참 좋은 사람이야. 난 너같이 착한 사람 별로 못 봤어. 깨 bueno eres 깨 뒤에 항상 형용사나 명사부터 먼저 와야 돼요. 강조를 해주는 말부터 와야 되는 거니까 qué bueno eres. 너 참 너무 좋은 사람이야. qué bueno eres. 너 때문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세르 동사 쓰셔갖고 qué bueno eres. 아니면 그날따라 좀 좋았다든지 그러면 qué bueno estás 하시면 되죠. 오늘따라 굉장히 예뻤어요. 그녀가 어떻게 하시죠? qué bonita está ella 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역시 의문문은 아니지만 강조해주는 감탄문이니까 강조해주는 말이 먼저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형용사, 보호에 해당하는 형용사가 먼저 나갔죠. 근데 보니따 한번 적어볼게요. 그녀 오늘따라 너무 예뻐. 꽤 보니따. 오늘따라 예쁜 거니까 세르 동사 아닌 에스타르 동사. 벌써 눈치 빠르신 분들 짐작을 하셨을 거예요. 꽤 보니따. 에스타. 마리아. 마리아 오이. 마리아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뻐 보여? 꽤 보니따 에스타 마리아 오이. 예,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예, 보니따 에스타 마리아 오이. 네, 에스타르 동사 쓰시는 거 한 번 더 복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굉장히 많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저렇게 호세는 왜 저렇게 말이 많니? 정말 말이 많구나 라고 했을 때는 수나 양을 나타내는 거 뭐였죠? 꾸안따였잖아요. 그래서 정말 말 많아 할 때는 꾸안또 habla 호세. 호세 참 말 많네 오늘. 예, 호세니까 아블라 돼야 되겠죠? 예, 이런 거 저보다 먼저 바로바로 찝어주셔야 돼요. 꾸안또 habla 호세. 어찌나 호세는 말이 많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 왜 그렇게 많이 먹니? ¿Cuánto comes? 너 참 많이 먹는다. ¿Cuánto comes? 이렇게 해서 어떤 양이나 수를 나타내는 이런 감탄사들은 cuánto를 앞에 붙여주시고 mucho나 muy 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줄 때 이렇게 cuánto를 바꿔주셔서 ¿Cuánto comes? 너 왜 이렇게 공부 많이 하니? ¿Cuánto estudias? 너 왜 이렇게 많이 마셔? ¿Cuánto bebes? 이런 식으로 cuánto를 붙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감탄물 명사나 형용사 같은 게 나왔을 때는 qué bonita, 그죠? qué bueno 이런 식으로 qué calor 뒤에 바로 명사를 붙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참 좋은 책이네 라고 하실 때도 qué libro tan bueno 이런 표현도 가능해요. 그래서 qué bueno 뭐 이런 표현도 되지만 그냥 그 참 좋은 책이네 이렇게 하실 때 qué bueno qué libro tan bueno라고 말씀드렸죠. qué libro 이렇게 명사가 바로 오고 또 꾸미는 형용사 앞에 딴을 붙여주셔가지고 bueno 이거는 이제 영어의 so에 해당하는 건데요. 정말 많은 so many, so much 뭐 이렇게 할 때 so 얘기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를 나타낼 때 딴 뒤에 깨 와서 뭐 깨 이해할 정도로 딴 굉장히 형용사하다 뭐 이런 뜻도 되는데 이런 건 복잡하니까 다음 시간에 하시고요. 다음에 또 보실 거예요. 그래서 깰 리브로 딴 부에노 이러면 참 좋은 책이네. 그 청년 그 젊은이 참 착하군. 이렇게 동사 없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 하시는 거예요. 깰 호벤 딴 부에노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죠. 깰 호벤 딴 부에노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감탄문 이렇게 배우셨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애가 이해로 바뀌는 동사에 이어서 오가 우회로 바뀌는 동사, 특히 그 중에서 제가 뭘 강조드렸죠? 뻐데르 동사 되게 강조를 드렸죠? 그런 거랑 같이 그 다음에 부사 ly를 붙이는 거, 스페인어로는 멘테를 붙이는데 형용사는 여성형으로 만드셔서 멘테를 붙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감탄문들 배우셨어요. 꽤나 꽌또 이용해서 거기 악센트가 있었고 이렇게 느낌표가 앞뒤로 붙는 거, 요것도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숫자 조금만 더 해보시죠. 네, 제가 예를 들어서 200 도스 시엔토스 300 300 이렇게 시엔토에다가 s만 붙이시고 여기 앞에다가 요것만 붙이시면 돼요. 도스 400 이런 식으로만 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예외되는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500이 예외로 생겼어요. 500 하지 않고요. 500 발음이 아마 비슷해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끼니엔토스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500이란 뜻이에요. 끼니엔토스. 그 다음에 600이 여기 법칙에 좀 벗어나거든요. 죄송합니다. 700이요. 그래서 그거만 적어드릴게요. 세테 시엔토스. 그 다음에 900 900 그래서 요거 끼니엔토만 좀 많이 바뀌고요. 나머지는 세테 노베 요거만 붙여주시면 돼요. 세테 노베 나머지는 전부 다 도스 시엔토스 이렇게 해서 띄어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네, 자 그러면 천 한번 해볼까요? 천은 스페인어로 칠판 제가 적어볼게요. 밀, 요게 천이에요. 천. 그리고 100만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다 에라는 더 붙여주시고 om 붙여주시고 여기 악센트 찍어주시면 돼요. 영어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죠? 발음은 미연이라고 발음해야 되겠죠? 미연. 요게 뭐라고요? 100만이라고요. 자, 이렇게 스페인어의 숫자를 잠깐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cuánto cuesta? 라고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만약에 1,000원입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cuesta 1000wones 하시면 돼요. 원.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시고 뒤에 es만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자, wones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어,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스페인 같은 경우는 화폐 단위가 뭐죠? pesetas예요. pesetas. pesetas. 그건 7,000페세타인데요. 할 때는 7,000 pesetas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밀은 절대로 복수가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거 하나 주의해 주세요. 7,000 pesetas 이런 표현 없어요. 7,000 pesetas. 네, 이런 식으로 화폐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돈 얘기가 나오니까 잠깐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이태리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렇게 관광으로 좀 먹고 사는 국가들은 굉장히 좀도둑들이 많아요. 그리고 수법도 굉장히 다양하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돈은 뺏겨도 이제 몸을 이제 다치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그쪽 여행을 하실 때 항상 새벽 비행기는 안 잡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그런 게 공항을 가는 통로나 그런 공항 버스를 타는 데나 아니면 택시 타는데 새벽에 몇 명이 그룹을 지어가지고 모여 있어요. 특히 동양 관광객들이 이제 현금이라든지 돈을 좀 많이 보유하고 다닌다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 동양 관광객들 특히 노리거든요. 근데 새벽이니까 별로 도와줄 사람들도 없고 그 나라 문화 자체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새벽에는 인적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항이나 이런 데 가실 때 새벽 비행기는 되셨으면 안 잡으시는 게 좋고 많이 급하시지 않는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좀도둑들이 워낙 많아갖고 수법도 굉장히 다양하죠.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제가 그때 한번 이거는 들은 얘기인데
그 맥도날드나 이런 이제 가게 같은 데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으면은 거기 좀 더 유리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도 같은 거를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지도를 거기 유리창에 딱 갖다 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두드려요. 그러면 그쪽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어디냐고 막 이렇게 이 모양으로 물어봐요. 그럼 이제 여기가 어딘가 싶어서 이렇게 지도를 쳐다보고 있는 사이에 또 다른 그 같은 일행 중에 하나가 들어와서 이렇게 지갑이나 이런 걸 들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뭐 그런 수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사람이 돈 뭉치를 한 지폐 한 두세 장 정도 되는 거를 이렇게 들고 가다가 인적이 좀 드문 곳에서 관광객이나 외국인 같이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돈을 이렇게 떨어뜨린대요, 일부러. 그런데 그거를 반드시 절대로 주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를 주워가지고 그 사람을 만약에 부른다든지, 만약에 그 사람 부르게 되면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여기 지금 왜 3장밖에 없냐, 100장도 넘게 있었다, 이런 식으로 우겨가지고 이 사람을 도둑으로 모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결국엔 이렇게 뜯어내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들고 튀셔도 안 돼요. 왜냐면 워낙 주위에 일행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합세를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치안 같은 경우는 유럽에 있는 스페인 같은 경우는 그나마 굉장히 나아요. 저희 나라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중남미 여행 가거나 어학연수를 가거나 유학을 가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중남미는 굉장히 위험하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번 신문에서도 났었죠. 그 택시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가 강도로 돌변해서 그 한국인 여학생을 죽였다고 살인을 하고 이제 돈을 빼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죽이기까지 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중남미 같은 경우는 치안이 굉장히 위험해서 밤 늦게나 뭐 이런 때는 안 돌아다니시는 게 좋고, 예,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이 굉장히 관광 도시고, 그러니까 날씨가 아까 날씨 표현을 했죠. 뭐 아세솔, 아세무초솔 한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워낙 관광객들도 많고 뭐 그렇다 보니까 그때 제가 이제 있었던 곳은 마드리드 주변에 있는 도시에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르셀로나라고 또 큰 도시죠. 거기 또 주변에 그쪽이 이제 지중해 쭉 따라가서 굉장히 해변을 예쁘기로 유명해요. 그리고 나치 해변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것도 굉장히 많고, 예,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좀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문화들을 가진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제가 또 이제 한 가지 거기 가서 굉장히 당황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는 시에스타라는 게 있어요. 그들은 수엘레 또마르 시에스타 해요. 제가 한번 잠깐 적어드릴게요. 아까 수엘레는 뭐죠? Los españoles suelen, 그들은 종종 뭐 하곤 한다, 어떤 습관을 나타낼 때 이 동사 썼죠? suelen tomar, 낮잠을 잡니다. 스페인어에서 낮잠을 siesta라 그래요. suelen tomar siesta를 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siesta 시간에는 한 2시부터 5시 정도까지 이 시에스타 시간을 가지는데, 직장 사람들이건 학교건 어디건 모두 다 시에스타를 다 가져요. 그래서 상점이고 뭐고 문을 다 닫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이 됐던 게, 이제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면 일단 장사가 안 되잖아요. 저희 문화상으로는. 근데 거기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일단 다 문을 닫고 다들 쉬기 때문에 이 시에스타 시간을 이용해서 휴식도 취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날씨는 좋은 반면에 이제 거기가 좀 건조하고, 그 다음 기압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저희 나라보다. 그래서 피곤함을 굉장히 쉽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시에스타라는 문화가 생긴 것 같은데, 예, 뭐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거기 여행을 가시거나 중남미 쪽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시에스타가 스페인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특히 남부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굉장히 시에스타를 철저히 지켜요. 그래서 거기에 좀 당황되시지 않도록 여행을 가시거나 뭐 이러면은 좀 거기에 적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는 이제 그 살리르 문화라고 그러는데요. 이 살리르 동사 자체가 어디를 외출하다라는 뜻도 되고, 남자친구랑이나 아니면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다 할 때도 이 동사를 써요. 살리르가 원래는 나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뜻은 이제 나가다, 어디에서 어떤 장소에서 출발해서 나가는 거는 전부 다 이 살리르 동사를 쓰는데, 요 문화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살리를 하면은 걔네들은 이제 술 문화 자체가, 저희들은 이제 짧은 시간에 엄청 마시고 다들 이렇게 골아 떨어져서 이렇게 헤어지거나 아니면 정신이 이렇게 잃고 막 헤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은 굉장히 길고 오래 하고
천천히 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하루 밤새도록 거의,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밤을 새요. 쌀일을 하면서. 왜냐하면 토요일 같은 데는 수업도 없고 직장도 마찬가지로 주 5일 근무제가 거기는 벌써 예전부터 유럽 같은 경우는 정착이 됐었기 때문에 이 쌀일을 하면은, 그러니까 밤에 한 11시나 이때쯤 만나요. 만나면은, 낮에는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고등학생들이나 보면은 굉장히 수수해요. 화장도 안 하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옷도 굉장히 청바지 그냥 티 안에 이렇게 편하게 입고 가는데 쌀일을 하는 경우에는 밤에 11시에 아케오라 nos encontramos 우리 몇 시에 만날까? 그래서 nos encontramos a las 12 또는 11 de la noche에 만나요. 밤 11시나 12시에 만나거든요. 그때쯤 이제 어디에서 딱 모여서 만나면은 이제 디스코텍을 가든지 아니면 어떤 바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술 한 잔을 들고 굉장히 오래 마시고 그리고 굉장히 얘기하는 걸 즐겨하는 그런 문화를 가진 나라예요. 그래서 저녁도 밤에 한 8시에 먹으면 좀 이른 거고요. 보통 밤에 저녁을 10시에 먹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문화가 좀 특이해요. 밤에 10시에 저녁을 먹고 그리고 엄청 먹어요. 엄청 먹고 계속 떠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자기 전에 다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술 문화를 보면은 이제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 이제 12시가 넘으면 맥주 같은 거를 굉장히 싸게 파는 그런 시간 타임이 있거든요. 디스코텍 근처나 뭐 이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술을 좀 싸게 이렇게 마실 수 있어서 간혹 이제 엄청 이렇게 취하도록 마시는 그런 경우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있는데 대부분 거기 술 문화는 천천히 이렇게 한 잔이나 두 잔을 밤새도록 나눠서 마시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해요. 저희들 듣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너 넥타이 예쁘다로 시작해가지고, 거기 이제 실, 그 다음에 옷의 단추 하나, 뭐 이런 것까지 얘기가 막 세세하게 어떻게 뻗어나가가지고 굉장히 얘기를 즐겨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스페인을 갔다 왔으니까 제가 스페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서 이제 좀 맛보셨으면 하는 술들 중에 하나가 당연히 와인이 이제 원래는 프랑스가 유명하긴 하지만 스페인 와인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같은 지중해성 기후고 특히 이제 스페인은 태양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히 향이 독특하고 강해요. 그리고 포도주가 되게 맛있는데 그것도 한번 드셔볼 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쉘이라고, 그것도 포도주의 일종이죠. 근데 알코올을 이제 조금 더 가미를 해가지고 좀 강한 술인데, 그것도 이제 그 지중해성 기후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그 특유의 향과 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마셔보실 만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그리아라고, 이거는 이제 보통 밥 먹거나 아니면 축제 분위기에서 굉장히 많이 마시는 술이에요. 쌍그리아라고. 이것도 이제 포도주를, 거기는 이제 모든 이제 마시는 거라든지 그런 게 이제 포도주에 기반이 된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쌍그리아라고 쓰는데, 요거는 이제 굉장히 달콤한 펀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포도주하고 여러 가지 과일 주스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을 깍두기 설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과일 통조림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거를 이제 직접 그 신선한 과일들 다 잘라갖고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알코올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독하게 마시는 사람들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알코올 도수 높은 이런 색깔 없는 술도 조금 섞고 이렇게 해서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예쁜 이런 잔 이런 데다 담아서 이렇게 조금씩 마시는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스페인어권에 가시면은 특히 이제 와인을 저는 이제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가격이 이제 저희 나라만큼 그렇게 이제 그렇지도 않고 그렇게 부담되지도 않고 향도 좋고 예. 그리고 적포도주가 특히 스페인어는 좀 맛있는 것 같고요. 예, 뭐, 그 정도로 제가 잠깐 이제 그 숫자가 나온 김에, 예, 생각이 나서, 예, 말씀을 드렸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연도 표현을 잠깐만 한번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저희 예전까지는 이제 1900 몇 년도였으니까 요거를 숫자 복습하시는 겸 해가지고 한번 해보실래요? 예를 들어서 1988년 저희 올림픽 열렸던 해 요거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요거 뭐죠? 1000이니까 밀이죠. 밀. 예, 제가 소문자로 적을게요. 대문자로 적을 필요가 없으니까. 밀. 그 다음에 900. 노베. 요거는 좀 불규칙으로 바뀌는 거였잖아요. 그죠? 노베. 시엔토스. 그 다음에 80이 뭐였죠? 오첸따였죠? 오첸따.
80, 그리고 제일 끝에만 2를 붙여주시면 돼요. 80, y 8. 이렇게 하면은 1988년이 스페인어로 연도가 같네요. 1988. 네, 이렇게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2002년. 지금 저희 2002년에 살고 있죠. Vivimos en 2002, ¿verdad? 예, 2002년. 이것도 역시. 그래서 이거는 2000 하실 때 반드시 밀은 복수 만드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2개 있건 100개가 있건 10,000개가 있건 상관이 없이 밀은 복수 절대 만드시면 안 돼요. 도스밀. 그 다음에 뒤에 도스밖에 없죠? 이렇게 도스밀, 도스. 주의하셔야 될 거 2를 붙이지 않더라. 이렇게 될 경우에는 2를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el año 2002 이러면은 예, 2002년 이렇게 되고요. 자, año 나온 김에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스페인어로 feliz. 예, 이거 소문자로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año. 여기 나머지는 밑에 적을게요. feliz año nuevo. 새로운이라는 게 nuevo 기억나시죠? 구는 nueve, 새로운은 nuevo. 그래서 feliz año nuevo 이러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스페인어 인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탄 축하합니다. 어떻게 하죠? Feliz Navidad 하시잖아요. 그죠? Feliz Navidad. 그 다음에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cumpleaños. 기억나세요? 그 단어였죠? 제가 한번 적어드릴까요? 한 번 더 기억하시라고. cumpleaños. 자, 그래서 cumpleaños feliz. 또는 feliz cumpleaños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생일 축하합니다. 그 노래도 그냥 스페인어로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자, cumpleaños feliz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cumpleaños feliz 그거는 똑같이 가고 deseamos todos라는 표현인데 적어봐 드릴게요. 우리들은 모두는 원합니다. deseamos 데세아르 동사는 깨르르 동사하고 똑같이 뭔가를 원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예요. 아르 동사군이고 규칙이거든요. 데세아모스 todos, todos는 많이 이걸 보셨을 거예요. 스페인어로 모두란 뜻이에요. 우리들은 모두 원합니다. deseamos todos, cumpleaños feliz 이러면은 예,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스페인어 노래를 벌써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오늘 이렇게 잠깐 이제 숫자가 나온 김에 제가 잠깐 이렇게 여담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나는 인사말이나 표현말 잠깐 또 해봤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저랑 같이 또 스페인어를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죠. Hasta mañana y buen trabajo.